세 번째 주제는 달라진 PBR 평가입니다. PBR?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회사잖아요. 제조업인데 PBR이 17배입니다. 제조업인데 PBR이 17배야. 또 요 회사 한번 볼까요? 41배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 회사고요. 물론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훌륭한 회사를 가질 정도로 아직은 실력이 좀 부족하네요. 자, PBR은 뭐냐 하면 PBR은 시총을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PBR이 높은 거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ROE가 높은 애들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본으로 이익을 많이 내. 그러면 ROE가 높다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순이익, 자본이고요. 이러려면 둘 중에 하나죠. 보통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자본하고 넣어서 적당한 이익을 냈는데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자본 이득이 높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자산이 늘어서 이익을 늘리는. 그럼 반대적으로 보면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잘 안 됐을 때는 그 대출금이 회사의 위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셔닝이나 기술이 독점적이라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자본 대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본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본이라는 게 구성되는 항목들을 보면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인데,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보통은 회사가 업력이 되면서. 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도 나가고 급여도 나가고 감가상각도 하고 연구개발비도 하고 광고비도 하고.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 광고비는 비용으로 나가는데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돈이냐 아니면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돈이냐 라는 것도, 제대로 한다면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돈이잖아요. 자본에 남아있진 않지만 오랫동안 연구개발비와 마케팅으로 회사 가치를 올리는 건 맞잖아요. 또 급여도 그래요. 급여도 우리가 좋은 인재를 좀 비싸게 데려와서 비용 처리를 하지만 그 인재들이 와서 회사의 내적인 성장 힘들을 키우고 있다면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충분히 그것들도 투자잖아요. 하지만 회계적으로 보면 비용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회사고요. 회사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쭉 보여드리는 숫자들은 실제로 이번 분기에 나온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의 자본의 구성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당,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와 액면가, 자본금이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 보면 기타 불이익 자본금. 기타 불이익 자본금 뭐야 너? 이 회사는 주석에 써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전환사채 상환이익금. 여기서 전환사채 상환이익금은 그렇게 중요한 항목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94억이 있는데요. 요 얘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커피숍을 만들 때 원래 5,000원짜리 액면가를 1만 주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5,000원짜리 이 커피숍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돈 대줄 테니까 같이 동업하자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너랑 나랑 동업하는데 너도 1만 주를 해. 그러면은 총 발행 주식 수는 2만 주잖아요. 그러면 50%대 50%야 너랑 나랑은.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이 가게를 이렇게까지 돈 버는데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처음에 했던 5,000원이 아니라 너는 1만 원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만 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저번에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1억을 넣어야 돼. 이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여기서는 기타 불입 자본으로 나눠지는데
1억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요 돈 중에서 원래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잖아요. 그러니까 5천원 곱하기 1만 주인 5천만 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자본잉여금, 여기서는 기타 불입자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돈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회사 걸 한번 보면 자산을 재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7억인데 재평가했어요. 그럼 보통 재평가하는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겠지만 보통 토지예요. 왜냐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돈을 들이고 나면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는 자산이 토지고요. 토지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토지로서 이렇게 재평가 이익이 117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익잉여금은 쉽죠. 130억.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싼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397억 정도인데 400억 정도 되고요. 400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1200억 정도 되니까 PBR 3배죠. 그러면은 자본금은 400억이고 나머지 800억은 뭔데? 너는 ROE가 높아? 뭐가 높아? 퍼도 10인데 뭐니?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쓴 연구개발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 회사 가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일일이 더해보니까 연구개발비가 계속 이렇게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50억 정도 합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4년부터 합산해보니까 250억 연구를 잘했니?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상품화가 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품화했구나.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했고 지금 보면은 3D 패키지를 위한 펄스 레이저 미세 비하 홀 가공 장비는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많이 상품화했고 상품화 안 한 것도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특허를 다 찾아보니까 특허가 100개더라고요. 쭉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까지 100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것들이 지금 상품화된 것도 있고 상품화 안 된 것도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본금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될까 헷갈리죠.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했던 특허를 하나 또 보면 이제 특허 번호가 있으니까 특허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번에 제가 봤던 특허는 웨이퍼에 필름을 붙이고 그것들이 잘 떨어지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붙여서 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태까지 잘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떨어지는 원리에 관련된 특허를 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요번에 좀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작년보다 못하죠. 173억이 146억이고 영업이익이 13억, 작년에는 39억 정도 됐네요. 못합니다, 작년보다. 어차피 반도체는 작년보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비용의 항목을 보는 거예요. 판관비는요, 이제 판관비라는 게 무슨 항목이냐면 판매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면 매출은 너무 일반적이니까 알 수 있고, 매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제조에 들어가는 인원들, 그리고 경비들, 제조 원가들, 외주 가공비들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는 거죠.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제조 과정에 참여는 안 했지만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투여된 비용들이에요. 그러면 뭘까? 대표이사 비용, 총무비 비용, 영업직 비용, 그리고 각종 판매 관리비, 수수료, 세금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이 회사는 판매 관리비 쪽에서 보면 판매 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급여가 통상적인 회사들은 급여가 늘었고 감가상각비도 늘었고 경상개발비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지급수수료는 매출에 비례하니까 좀 줄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판매관리비의 급여하고 총 비용의 성격적 급여가 조금 다른데 요거는 판매관리비에 들어간 급여고 요거는 총 급여니까 요 급여에서 요 급여를 빼버리면 제조원가 급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도 제조원가에 조금 넣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판매관리비에 많이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왜 다른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비용들 급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관리자를 뽑아왔어 혹은 기술자를 뽑아왔어. 그럼 급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많이 준 것들이 당장은 뭐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녹아져 있는 자본 외의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보면 재고자산하고 매출하고도 한번 보고 있고요. 지금 요번 분기의 재고자산이 사상 최대거든요. 그래서 요게 매출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재고자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건 맞아요. 이번에 성장한 게 3분기 매출이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거고요. 수주잔고도 보면 매출하고 수주잔고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을 가는데 지금 보면 재고자산은 사상 최고고 수주잔고도 나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엄청 나쁠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PBR 얘기고요. PBR을 하기 위해서 자본의 구성 항목을 받고 자본의 구성 항목 중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많다면 과연 이 PBR이 3이나 5나 10이나 뭐 30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최근 들어서 이렇게 PBR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많아지는데 그것들은 회사의 내재 가치를 그리고 무형자산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버핏이 코카콜라를 샀을 때 보면 코카콜라가 매년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는 다 비용으로 처리됐고 대신에 브랜드 네임을 굉장히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지금 PBR로 보면 그 안에 무형자산으로 녹아있는데 회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PBR이 과거보다는 좀 등한시하게 되고 있고 물론 PBR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현금 가치보다 낮은 회사들은 하방을 분명히 지켜주는 건 맞지만 상방을 PBR이 올라서 비싸고 10이라고 비싸고 이런 것들이 맞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고 경기가 엄청 더 힘들어지면 당연히 PBR이 중요해질 텐데 그 상황 전까지는 PBR 고평가에 관련된 팩터는 조금은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달라진 PBR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